그래서 새롭게 시작한 주간 고추 농사 7월 첫째 주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농담TV입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한 게 생각해보니까 1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장난 삼아서 시작을 했는데 점차 구독자도 늘고, 그리고 질문 주시는 분들 내용을 살펴보면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카메라 렌즈를 쳐다보면서 실없이 혼잣말 하듯 떠드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가 2개 빠져 있는 상태라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나중에 편집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면 발음이 샌다던가 혀가 꼬이는 일도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있어서 발음 면에서는 좀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제가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그리고 그날 기분 내키는 대로 영상을 찍어서 올렸었는데, 이번 달부터는 조금 체계를 가지고 영상을 올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획한 것이 주간 고추 농사입니다. 과거에 퇴직 전에는 토요일, 일요일은 하루도 빠짐없이 여기 나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도 출장 일정이 일찍 끝났다든가, 또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그리고 저녁에 퇴근해서도 시간이 나는 대로 이 밭에 나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직을 하고 나서는 특별히 몸이 아프다던가 어디 여행을 다녀온다든가 그러한 일정이 없는 한, 특별한 이유 없이 여기 농장에 나오지 않은 날이 제가 생각하기에 하루나 이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온 것이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것, 그리고 제가 최근에 공부해서 새롭게 취득한 정보, 아울러서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전달해 드리는 것이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서 일을 하다가 쉴 때나 또는 시간이 좀 나면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여기 스쿠터를 타고도 이 주변을 계속 돌아다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는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지금쯤 어느 정도 작물이 성장했고 어떻게 변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짬이 나는 대로 이 주변을 계속 둘러봅니다.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 많이 보는 것, 그리고 많이 경험하는 것이 농사에는 첩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사 짓는 과정을 주기적으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저보다 잘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조언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혹시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서로 쌍방향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특정 농사에 대한 경과나 재배 과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한 주간 고추 농사 7월 첫째 주 시간입니다. 그동안 이쪽의 기후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첫 번째 순서일 것 같아서 제가 기상청에 들어가서 지난주 기상 상황을 메모해 왔습니다. 우선 지난주 상황의 특징이라고 하면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풍을 동반한 태풍급 장마가 한 차례 지나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일주일 동안 5일간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강수량을 살펴보면 59.5mm가 내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지난주 기후 상황을 전달해 드렸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고추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는지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5월 5일에 정식한 빅4라는 품종입니다. 우선 수세부터 살펴보자면 95cm에서 대략 한 1m 정도까지 성장했습니다. 이 볼펜이 15cm 정도 되는데 굵기하고 길이를 참고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하단에는 빨갛게 익어가는 고추도 여기저기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 고추는 대략 한 17cm에서 18cm 정도까지 성장한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고추꾼을 4단까지 매준 상태입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이쪽 고추를 한번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난 6월 12일에 올린 영상에서 이쪽에 바이러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뽑아버리고 제가 보관해뒀던 모종으로 이렇게 보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 12일 날 보식한 모종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다행히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전염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6월 12일쯤에 정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뽑아버린 채로 그냥 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상에서 노랗게 변한 것은 붕소 부족인데 그것을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제대로 알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붕소가 부족한 경우에는 잎의 하단부터 노랗게 변색이 되어 올라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걸린 경우에는 상단 끝쪽부터 노랗게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잎이 노랗게 변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붕소 부족이 아닌 것입니다. 구분해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에 계속해서 빅포 품종이 이런 정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눈에 띄는 고추가 보이는데 역시 대략 한 18cm를 좀 상회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병충해는 발견된 게 없는데 최근에 담배나방 피해가 몇 군데 발생해서 제가 방제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빨갛게 익어가고 있고 여기도 붉은 고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쪽은 고추가 죽어서 제가 보식한 자리인데 얼핏 봐도 다른 고추들보다 키가 한 뼘 정도 큽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현상으로는 이렇게 달려있는 고추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절간이 길고 키가 크고 수세가 왕성한 대신에 생식 성장 면에서는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이쪽도 5월 5일 날 정식한 탭 에이스라는 품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방금 보여드렸던 빅포라는 품종보다 초기 성장세가 약간 느리긴 한데 이건 역시 하단부부터 상당히 많은 착과량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옆에도 계속해서 보시면 아주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제가 상태를 주관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고추가 자라는 모습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쪽에 있는 빅포에 비해서 이쪽은 상대적으로 숫기가 그다지 빠르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아침부터 상당히 무더워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촬영하기가 상당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잠시 주저앉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방제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7월 1일과 2일 이틀 연속 방제를 해줬습니다. 내용은 진딧물 약하고 총체벌레 약하고 담배나방 그리고 탄저병 약을 함께 방제를 해줬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는 끝이라 탄저병 방제는 반드시 해줘야 하고, 진딧물 같은 경우에도 이른 봄에만 나타나고 연중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배추를 심어본 분이라면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8월, 9월에도 지속적으로 진딧물이 많이 생깁니다. 어떤 때는 진딧물 때문에 배추를 거의 못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방제할 때 진딧물 약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총체벌레 약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역시도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봄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추에 꽃이 달려 있는 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병충해니까 반드시 총체벌레 약도 빠뜨리지 않고 방제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담배나방 피해가 심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담배나방 약도 방제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7월 1일과 2일 비가 그치자마자 제가 연속해서 이틀간 방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추비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예전 영상에서 제가 한쪽 고랑은 이 부직포를 깔고 한쪽 고랑은 안 깔고 이런 식으로 그냥 뒀었는데, 지난 26일에 NK 비료로 추비를 한 후에 모두 다 부직포 멀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고추 꽃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느 분이 질문하신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추 꽃이 떨어진다, 그런 증상은 꽃이 핀 다음에 정상적인 수정 과정을 거치지 못하기 때문에 꽃이 떨어지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온도에 관한 것인데, 일일 최저 기온이 16도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낙화 현상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상적인 수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근 유행하고 있는 내병계 품종 같은 경우에는 일일 최저 기온이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도 낙화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도 종묘 회사들의 실험장들이 인도라든가 동남아 지역에 많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보급된 초기라서 우리 기후에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쪽에서 대부분 실험을 하고 연말에 채종을 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에는 꽃이 많이 떨어지고 수정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서 고추꽃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낮 기온이 30도가 넘게 되면 역시 또 고추가 정상적인 수정 과정을 거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시설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35도 이상 올라가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저도 하우스 재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우스 안에서는 한여름에 낙화 현상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접어들어서 10월 중순 하순 정도 되게 되면 시설 재배에 있어서 일일 최저 기온이 16도 또는 20도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도 낙화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양분 부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절대적으로 양이 부족하다기보다는 미량 요소라든가 이러한 필요한 성분들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시비가 되었을 경우에도 낙화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에 많이 볼 수 있는 낙화 현상은 대부분 생리장애 또는 자연 낙화라고도 하는데, 요즘처럼 장마철에 일조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어느 농가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외는 없습니다. 많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적게 떨어지는 곳이 있을 뿐인 것이지 전혀 낙화 현상이 없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생리장애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장마철에 고추가 전체적으로 아주 비약적인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왕성한 성장세에 비해서 섭취하는 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에 달려있는 이런 커다란 고추나 줄기, 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근에 달린 꽃이라든가 아주 어린 고추 같은 경우를 스스로 떨궈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바람이 심하게 분다든가 그런 경우에도 당연하게 꽃이 많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살펴본 바와 같이 몇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고추가 떨어지는데,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러한 생리적인 낙화 또는 자연적인 낙화 같은 경우에 농약사나 농협 같은 데를 가서 상황을 설명하게 되면 대부분 주는 것이 영양제나 칼슘제 같은 것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포하고 나서 고추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영양제의 역할인지 아니면 날씨가 정상적으로 돌아왔기 때문인지 그것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천받아서 구입하게 되는 영양제의 가격이 대부분 2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오로지 다 농민들이 떠안게 되는데, 제 경험으로는 그다지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우선 농민들이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러한 불안한 심리와 틈새를 이용하는 것이 자본주의적인 마케팅의 속성이기 때문에 시장이 생겨나고 또 수익이 창출되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저도 과거에 그렇게 권유받은 영양제를 여러 해 동안 뿌려본 적이 있는데, 어딘가 이게 자연적으로 개선이 되는 건지 아니면 영양제의 효과인지 그 구분이 뚜렷하지 않아서 최근에는 영양제 사용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정 시점이 지나면 기후적으로 상당히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기다려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도 제가 그동안 작물을 재배하면서 쌓았던 경험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담TV였습니다.